팬데믹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탄을 받은 현 러블리 의지호 사무총장이 연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문제를 외면하면서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지금 사무총장을 지지했던 중국조차도 그를 외면하는 상황. 반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현 사무총장 대신 한국 출신 사무총장을 뽑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바이러스 방어에 성공적인 성과를 낸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오기에 적격이라는 의견인데요. 심지어 과거 한국인 사무총장이 해낸 업적까지 다시 재조명되며 한국인 사무총장 여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임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참석한 의원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러날 것이라 생각한 그가 당당하게 자리를 연임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가 보인 진지함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인 테오도로스 아드놈 더불어 야누스. 그는 사무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는 물론이고 재선 도전 입장까지 밝혔죠. 보통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추천과 집행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자리에 임명됩니다. 재임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사무총장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 사무총장에 취임하면 10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8대 사무총장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거브레우스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별 술수는 코로나 최고사령관의 임무를 맡았고 팬데믹에 맞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 문제를 과소평가했고 심지어 문제를 인지했어도 이를 방치하는 안일한 행보를 보였죠. 그 중에서도 세계인들의 분노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중국의 편을 든 일. 중국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의 근원지 논쟁에 대해 버블하우스는 중국의 편을 들며 지속적으로 감쌌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중국이 그를 열심히 밀어줬기 때문이죠. 거부로 헤수스가 당선되는 데는 중국에 막대한 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가 사무총장에 당선된 이후 중국은 WHO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씩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엄청난 기부금을 주는 중국의 사무총장은 감사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중국의 눈치를 무조건 봐야 했던 브라질스는 발병 뒤로 중국을 언급하는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에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등 사태 파악을 하는데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2021년까지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사무총장 선거는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로 거론될 만한 후보도 등장하지 않아 거부헤수스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그가 다음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반대한 곳입니다. 심지어 버블할 수술을 뒤에서 지원했던 중국도 이번에 그가 사무총장 직위를 연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게다가 그의 고향 국가인 에티오피아에서도 법률 수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그의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 블레어의 추월을 움직이는 주요 국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의 주요 지지 세력인 에티오피아에서도 지지 철회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세우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후보를 세우자는 의견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이 또 블랙조 사무총장을 내기에 적합한 국가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게다가 과거 한국인 WHO 사무총장이 임기를 제대로 다 못 마친 사례가 있어 한국인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헌신을 다한 고 이종욱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떠벌렸죠. 사무총장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과로로 인해 꿈을 다 펼치지 못하셨죠. 이종호 박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료인이자 보건행정 전문가로 환자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남태평양 지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나라에서 그는 떠벌려 있죠. 나병 퇴치팀장을 맡으며 명성을 쌓게 되었는데요. 남태평양 지역은 질병이 창궐했어도 그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한국인 인싸인 그는 굳은 일을 도맡으며 환자를 치료했죠. 덕분에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남태평양의 유행병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고 아시아의 슈바이처라는 별명 역시 이 시기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블린의 주의결핵국장으로 국제기구 직무를 맡았고 오랜 기간 더블리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다 마침내 제6대 WHO 사무총장 자리에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취임연설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더불어 의주에 근무하면서 연설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옳은 일에 전념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가 이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소아마비 유병률을 떨어뜨린 일입니다. 예방 백신 사업국장으로 일을 할 때 그는 소아마비 문제에 달려들었는데요.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여긴 소아암 없이 발병률 저하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발병률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며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또 블레이지오 사무총장에 취임한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은 에이즈 치료였는데요. 그가 사무총장에 있을 무렵 에이즈 문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아는 그는 에이즈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에이즈 근절을 위해 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그는 에이즈 근절에는 실패했지만 에이즈 환자 100만 명에게 치료제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는 에이즈의 인식 변화와 민간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는 이종욱 사무총장은 연 3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1년 365일 중 150일을 출장으로 보냈습니다. 평생 비행기 1등석만 고집했으며 수행원도 2명만 데리고 다닐 정도로 허례허식을 싫어했죠. 전용차는 비싼 차도 아닐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제기구 수장에 맞는 품격을 지닌 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로한 탓에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사무총장 3년차에 들어갈 무렵 뇌출혈로 쓰러진 그는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가 영면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대신 전한 엘레나 살카도 스페인 보건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그의 지도 아래 세계보건기구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 엘리너 살가도는 특별히 그를 지칭해 비범한 인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지금도 더블린의 지원에 근무하던 많은 직원들은 이종욱 사무총장의 부재를 그리워하며 한국인 사무총장을 모신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 직원들 역시 한국인 사무총장을 모시고 싶다며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역시 거부로 헤수스 대신 한국에서 후보를 뽑아 코로나 전국을 이끌 강력한 리더를 원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거부라 헤수스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행보를 거듭한 현 사무총장에게 그 누구도 어떠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 심지어 델타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합친 신종 변이 델타 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민심은 더욱 최악이죠. 현대맥을 막을 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져 기회를 놓쳤다. 세계보건기구 독립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까지 확산될 질병은 아니었으나 대처가 늦은 탓에 인재가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린 것이죠. 거브렉서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평가를 무시하기라도 한 듯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응까지 저질렀는데요. 최근 그는 콜로노 사태가 끝났다는 종식 선언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며 전 세계인의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아 위험한 상태가 아니면 풍토병처럼 변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변종 바이러스의 존재를 감추며 위기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세계 여러 보건학자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실망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과거 이종욱 전 사무총장의 행보를 떠올렸죠. 그가 더블리의 치오 사무총장에 있을 무렵 조류독감이 창궐했는데요. 당시 사무총장은 감염 인원이 적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 과감하게 조류독감을 팬데믹으로 지정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염병 전문가를 신속하게 감염 지역으로 파견 정밀 검사는 물론이고 향후 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조사단을 빠르게 구성해 원인 분석에 나섰죠. 심지어 국가 대륙별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연구해 이에 맞는 전략을 고안한 것도 이종욱 사무총장의 덕입니다. 당시에 고안한 전염병 대처 전략은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전략으로 평가받으며 보건의료계에 혁혁한 공을 남겼죠. 지금의 사무총장의 실망스러운 행동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참다 못한 보건 전문가들은 코브라스의 행동을 비난하며 한국인 사무총장 선출에 힘을 모으며 한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한국은 뜻하지 않은 많은 국가의 관심에 놀라움을 표하며 사실 확인과 후보 선출이 적합한지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죠. 시간이 갈수록 빛나는 이종욱 사무총장의 빛나는 업적. 그가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한국인 사무총장을 염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놀라운 방향으로 세계의 이목.
미래의 어떤 한국이 코로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더블린의 리더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